가만히 놔둬 시점입니다. 나스닥이 미국 주식이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내리면서 오늘은 과거의 하락장 대비해서 현재는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도대체 바닥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나스닥의 추세가 깨진 것은 3월이었고 조정장으로의 진입이 확실해진 것은 제가 저번 주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부터의 시작이었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락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잠시 열정은 내려놓더라도 주식을 포기할 순 없다. 과거 하락장 세 케이스 대비해서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는 제외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어차피 그게 오면은 그 정도 급이라면은 다 망한 거니까 망하고 싶진 않기에 그 격렬했던 두 가지 케이스는 제외했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관세 노인의 트럼프 하락장으로 명명해보았고요. 현재 나스닥 QQQ는 고점 대비 22% 하락, 기간은 6주 41일, 주봉의 RSI, 과매도를 뜻하는 RSI는 28, 굉장히 낮은 수치다. 일봉의 RSI가 한 28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1년에 몇 번 나와요. 하지만 주봉의 RSI가 28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수치고요. S&P 스파이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18% 하락, 기간 동일하고요. 주봉은 RSI가 27이다.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은 RSI다. 굉장히 낮은 RSI다. 통상적으로 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일봉이든 주봉이든 RSI가 3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급격한 과매도다. 그냥 진짜 미친 과매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주봉이 그런 수치에 와 있는 것이죠. 2018년 미중 무역전쟁 하락장과의 비교입니다. 먼저 나스닥 QQQ고요. 현재와 동일 이슈죠. 관세, 무역전쟁. 하지만 이때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었다. 먼저 2018년 QQQ 기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하락, 기간은 12주 84일, 주봉 RSI는 32를 찍고 그때 저점이 나오고 반등을 해줬다. 그러나 이것은 후행으로 집계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주봉이었기 때문에 실상 최저점, 완전 최저점의 주봉의 RSI는 역시나 30 이하였겠죠. 현재와 비슷한 수준. 그럼 현재와 비교를 했을 때 RSI 상으로는 최저점과 조금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내리든 말든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기간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6주, 그리고 하락률은 2%더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최저점은 아닐 확률이 크다는 거죠. 스파이로 비교해보면 2018년 스파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의 하락, 기간 동일하고요. 주봉 RSI는 31. 현재는 어떻죠? 역시나 RSI 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이라도 조금 나와줬다가 다시 좀 내리든가 한 번은 살려줘야 되는 위치다. 그러나 기간은 6주, 하락률은 3%더 빠져야 2018년 대비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금요일이 저점이 아닐 확률이 크다. 그리고 가장 빨랐던 20년 코로나 하락장 대비 현재와의 비교입니다. 20년 코로나는 고점 대비 31% 하락. 지금도 솔직히 숨도 못 쉬고 빠졌는데 이때는 거의 이거는 세상이 망하는 수준이었죠. 이때는 세상이 완전히 망했었고요. 이때는 실제로 망했었고요. RSI 상으로는 그래도 코로나 하락장 29 대비 현재와 좀 비슷하다. 그런데 코로나 RSI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최고점에서 완벽한 매수인 상황에 내려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과의 비교는 조금 무의미한 그런 건 있어요. 지금은 RSI가 과매수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28인 거지. 이때가 만약에 과매수가 아닌 상황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은 한 19까지도 봤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RSI 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다시 내리더라도 현재는 좀 기술적 반등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락률은 코로나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더 빠져야 된다. 코로나 대비해서 스파이 비교입니다. 이때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때 코로나 이전에 S&P 스파이가 RSI 과매수의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내렸잖아요. 그래서 RSI가 22까지 좀 확 내려가졌다. 그리고 현재 스파이도 RSI가 과매수가 아닌 상황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말도 안 되게 지금 27이긴 하지만 22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다. 모르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대비해서 하락률은 마이너스 10%더 빠져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제가 앞에 두 케이스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봐요. 왜냐? 빠르게 저점을 찍고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올라준 케이스였으니까 어쨌든 올랐어요. 그 후엔. 그런데 제가 가장 오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바로 세 번째, 22년 파월의 금리 인상 하락장과의 비교입니다. 기간은 40주, 1년이죠. 1년.
40주. 사실상 1년이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7% 하락. 미친 하락장이었죠. 다들 기억나시죠?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이었죠. 이때는 RSI가 한 28까지 내려갔었다. 그러나 28까지 내려간 지점이 최저점이 아니었죠. 28을 두 번 연속 찍었어요. 연속 찍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최저점 갱신. 현재가 어쩌면 RSI 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뭐 한 번 더 내리고 다다음 주는 반등이 나오겠죠. 다음 주에 또 내리면 그것이 기술적인 반등이고 다시 내릴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2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 다이버전스 RSI는 높아지는데 주가는 내려가는, RSI는 높아지는데 주가는 내려가는, 뭐죠? 이제 아셔야죠. RSI 상승 다이버전스, 주봉의 RSI 상승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높다. 확률이 높다. 상승 다이버전스일 확률이 높다. 결국에는 주봉의 RSI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오고 다 죽이고 상승을 시작했던 상황이었죠. 어쨌든 RSI 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이제 좀 조만간 나와줘야 될 시점이다. 22년과 비교해서도요. 그러나 기간은 34주. 하락률은 한 마이너스 15% 정도 더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지금 22% 내렸는데 마이너스 한 15% 정도 빠지면은 바닥이 아니겠느냐. 빠지려면 더 빠지든가. 그냥 확 40% 빠지든가. 어디까지 한번 할 수 있나 보자. 트럼프. 관세 노인 트럼프. 네가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S&P와 비교입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스파이 기준 마이너스 28%의 하락.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는 양호했네요. 28%밖에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때도 저점은 주봉 RSI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반등 시작. RSI는 올라가는데 주식은 내려간다. RSI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8%의 하락 중이니까 RSI 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 이렇게 좀 기술적 반등, 이렇게 기술적 반등, 이렇게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시점은 맞다. 그러나 그 후에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RSI 다이버전스가 뭐 걸리려면은 앞으로 또 한 몇 달 걸리니까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되는 지점은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22년과 비교했을 때 기간은 34주, 하락률은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져야 된다. 과거의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22년은 S&P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져야 되고 QQQ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 정도 더 빠져야 되고 코로나 하락장과의 비교했을 때는 S&P는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져야 되고 QQQ는 역시나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져야 되고 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비교했을 때 S&P는 마이너스 3% 정도 더 빠져야 되고 QQQ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더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관세 노인의 무역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2018년과의 동일한 하락률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상황이 이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속도도 빠르고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18년보다 좀 더 빠지겠다. 이런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물론 예측일 뿐 틀리길 바랍니다. 결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과거와 미래는 똑같이 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에 과거의 차트를 보고 기준을 삼아서 매도 버튼을 누르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케이스와 비교할 때 하락 속도는 굉장히 지금 빠른 편이며 코로나에 이어 두 번째 하락의 기간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저점의 징후는 현재 없다. 기술적 반등의 징후만 조금 있을 뿐이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각오는 해야 하며 주식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자리도 시드를 올인할 자리는 없다. 물론 단타는 할 수 있겠죠. 하루 이틀 보던 단타는 실패하면은 손절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현금 비중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최소 한 20%에서 한 30% 정도 가져가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결론만 봤을 때는 최소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추가적인 현금 확보를 했어야 되며 현금 비중이 좀 더 많았어야겠죠. 5, 60%는 돼야 되는 장인 거죠. 핵심은 2018년과 같은 이슈이므로 현재가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와 관세 전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파월이 좀 고개 숙이고 이기지 못하면 고개 숙여야지. 이기려면 이기고 파월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다만 2018년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엔 관세 노인에 거의 미친 짓으로 미국과 전 세계다. 전 세계예요. 이거는 거의 3차 세계 대전 같은 느낌이고요. 시간이 흘러 각국의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급락과 급등 이렇게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 매물대를 좀 만들어야 다시 기관과 세력이 매집을 할 것이고 반등을 시작할 것 같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는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